국정수행 평가. 네. 요거는 뭐 부동산 이슈가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돼? 아니면 요즘에 원래 그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면은 이제 부정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한 30%가 네. 이제 부동산 관련 때문에 내가 부정평가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네.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악재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과거의 대통령들. 악재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 물가 약간 조정되긴 했습니다. 이런 민생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가도 어쨌든 이제 흔들렸던 부분들 있는 부분이고 경제적 부분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 사안도 정치적 사안에 사실은 대통령이 연루되잖아요. 연루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에 안 좋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왜냐면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은 대통령이 뭐 의도하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네. 대통령을 구도로 사실은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대통령 친명이냐 반명이냐. 예.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트리플 악재 상황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 가장 센 것이기는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최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질문을 대통령 지지하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제 부분들은 분분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 부분에서 뭔가 네.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더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전당대회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 정치적 사안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뭐 민생과 부동산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 부분 이제 그 이후를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까. 좀 정비를 해서 어떻게 이제 올릴 것인가. 근데 이것은 이제 탄력도가 큰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거의 뭐 60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지표예요.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국정 수행 평가 같은 경우도 이게 오르내림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맨 처음에 당연히 맨 처음엔 높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씩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천천히 우하향 완만한 우하향을 하는 게 보통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아닌가? 그러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 우하향 계단이거나 네. 큰 L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지난번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L자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사건이 초반에 이제 크게 가서 거의 20% 선으로 초반에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졌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이른바 친서민 중도 실용 노선을 크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40% 중반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요. 그랬어요. 네, 이때 그럼 사람들 심리가 뭐냐 하면 평가를 난 대통령 이제 지지를 안 하다가 지지하게 됐어 이게 아니고 초반에 되게 못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잘하네 이런 이제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기준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쭉 갔는데 40% 중반대면 낮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때 치러지는 선거에서 대부분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수행 상대적 평가인 것이거든요. 그 기준이 언제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을 모든 이제 정치적 지표와 연관하는 게 너무 흥행해 있어요. 네네. 대선 때 대통령 득표율보다 떨어졌네. 정당 지지율보다 낮네. 그렇지. 이런 거 사실 다 안 맞는 표현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하냐고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네. MB는 또 우리 최은경 부장입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예, 그렇네요. 이거 예. 다 합니다, 우리 최 부장님은. 저는 생각이 조금 우리 대표님하고 다른 게 네. 이슈가 무엇냐에 따라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냐인데 예. 지금 하필 이슈가 당시는 쇠고기 문제였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이슈는 반등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요?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의원총회를 어제 했거든요. 네? 의원총회를 한 것을 보면 어떤 의원이 등장해서 우리 총선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의원총회에서 나는 망했어라고 얘기하는 의원의 지역구를 보면 서울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지금 세제 개편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고 지역표만 아닙니다. 봐도
무관한 지역인데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급력이 공간적으로 넓고 시간적으로 길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표님이 말한 위기이다라고 우리 최용경 부장이 얘기한 네네네네. 위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원래 부동산은 이제 상이한 정책 대상자가 있어서 어느 하나 정책을 펴게 되면 반은 그래도 이제 반발이 덜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 거예요. 집이 있거나 없거나 하잖아요. 규제를 강화하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이 전체 대상이 불만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세금이 오르고 규제가 있고 한 상황이고 집이 부족한데 없는 사람은 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그런데 대출이 규제예요.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지금 강력한 불만이 지금 충만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처럼 그냥 저 아파트를 막 짓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마다 이렇게 이재명 딱 얼굴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러면 좀 이재명 타워 이렇게. 이재명 타운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 좀 될래나. 그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아마 부동산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꽤 넓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전처럼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50을 넘어서 60까지 당장 간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죠. 뒤집으려면 그 부동산에 관련된 뭔가 새로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이슈들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문제에 어떤 대책들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이 이슈의 어떤 미디어 등에서의 주목도가 일단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아마도 뭐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떨어지게 되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역사를 전광판을 보지 보고 않습니다. 뭐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데 사실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이 국정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권한의 크기, 그다음에 자율성 영향을 너무나 받게 돼요. 실제로 보게 되면 좋을 때는 약간 실수 있어도 좋은 것만 부각돼서 국민들한테 전달돼요. 하지만은 떨어지게 되면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아도 안 좋은 것을 굉장히 이제 희화화하고 이러면서 보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미디어나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이고 그러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떨어졌는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이것을 이제 2주 단위 아니면 한 달 단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은 안 좋지만 그때 이제 어떻게 상승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이제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한데 너무 이제 지금 단기적인 어렵다. 것 같다. 우리 하영 기자께서 이제 워낙 오래 또 언론계에 계시고 여론을 잘 또 보실 테니까 대통령의 이 지지율 같은 걸 좀 높일 수 있는 뭐 팁 같은 거 하나 만약에 주신다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팁이요. 팁은 제가 드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뭐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는 하나는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다시 좀 전처럼 한 9천 이렇게 회복하면 그러면 일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튜브까지 다 주가 얘기로 덮일 수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무슨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부동산 이슈를 상쇄할 만큼의 어떤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모멘텀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결정적이라기보다 국면을 전환하는 것으로는 훨씬 더 다른 것보다 효용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간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가와 관련된 환경 그리고 관련 법률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입법하고 또 홍보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걸 뒷받침하고 메시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 좋습니다. 혹시 우리